겨울철 맨발 보행의 생리학적 기전. A 메더컬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스크립트. 오프닝. BREATH LOW CALM. 겨울에 지면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리학적 자극입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다큐멘터리입니다. 특정 질환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일체온 조절과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 차가운 지면이 발바닥을 자극하면 피부의 냉수용기 콜드 러셉터즈가 활성화됩니다. 이 감각 신호는 척수를 거쳐 시상하부 하이포살러머스로 전달됩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입니다. 냉자극은 말초 혈관 수축을 유도합니다. 이를 말초 혈관 수축 퍼리퍼럴 VASOCONSTRICTION이라 합니다. 의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 보호 반응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부 부위에서 혈관 확장이 반복됩니다. 이 현상은 콜드 인듀스드 바소다일레이션, 즉 추위 유발 혈관 확장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는 혈관 내피 기능과 혈관 탄력성 유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혈액순환과 정맥 환류, 보행 시 발바닥 압력은 정맥 혈류를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의 수축은 정맥 내 판막을 통해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를 캐프 머설 펌프 메커니즘이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맥 우렬 감소와 하지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3신경계 활성화. 발바닥에는 마이스너 CORPUSCLES, PACINIAN CORPUSCLES, 머컬 셀즈 등 다양한 기계적 수용기가 존재합니다. 차가운 자극과 압력 자극은 이 수용기들을 통해 체성 감각 PGSOMATOSENSORY 코텍스로 전달됩니다. 이는 감각 인지와 신경 가소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율신경계 조절. 초기 냉자극은 교감 신경 심퍼세틱 너버스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리드미컬 보행은 부교감 신경 패러심퍼세틱 시스템을 촉진합니다. 이는 심박변 이도 하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증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심박변 이도 증가는 스트레스 회복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5.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운동과 햇빛 노출은 세로토닌 합성과 연관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정서 안정에 관여합니다. 야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 마이너스 각성 리듬을 조절합니다.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통증 인지 감소와 기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코르티솔 조절.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기저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노출과 리듬 운동은 코르티솔 감소와 연관 연구가 보고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회복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7. 발아치와 생체역학. 발은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행아치 구조를 가집니다. 맨발 보행은 이 아치 구조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고유 수용 감각 PROPRIOCPTION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 유지와 낙상 위험 감소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접지 이론 EARTHING. 일부 연구에서는 지구 표면과의 직접 접촉이 산화 스트레스 지표 변화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제한적이며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확립된 의학 치료법은 아닙니다. 9. 피톤치드와 자연 면역 반응. 숲 환경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는 NK 세포 활성 증가와 연관 연구가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면역 기능과의 가능성 있는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골밀도와 근육 활성. 보행은 체중부하 운동입니다.
WOLFFS로에 따르면 적절한 기계적 자극은 뼈 재형성과 연관됩니다. 불규칙 지면은 소근육 활성과 근육 협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지침. 저온 환경에서는 동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초보자는 12분 이내로 시작하십시오. 감각 소실, 통증 지속, 피부색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 동맥 질환, 레이노 증후군 환자는 전문가 상담 후 시행하십시오. 결론. 겨울철 맨발 보행은 복합적 생리 자극입니다. 혈관, 신경, 자율신경계, 신경전달물질, 심리적 안정까지 다층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 건강 활동입니다.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Introduction BREATHECALN AUTHORITATIVE. 본 내용은 겨울철 맨발 보행이 인체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을 기전 중심으로 검토한 정보성 학술 요약입니다. 이 영상은 치료 지침이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콜드 익스포저, 웨이트 마이너스 베링 로코모션, 언드 인바이런멘털 인터랙션, 레프리젠트 컴바인드 피지얼라지컬 스티뮬라이. 겨울철 맨발 보행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자극입니다. 1THERMOREGULATION, 언드 호미오스테이서스. 피부의 냉수용기 콜드 THERMORECPTORS는 저온 자극에 반응하여 시상하부 하이포살러머스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는 체온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 유지 기전을 활성화합니다. 콜드 마이너스 인두스트 퍼리퍼럴 VASOCONSTRICTION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반응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드 마이너스 인두스트 VASODILATION 현상이 말초 혈관 기능 유지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고합니다. 루이스 1930 DAANEN 2003. 그러나 반복 노출 효과는 개인차가 큽니다. 이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언드 비너스 리턴. 보행은 체중 부하 운동 웨이트 마이너스 베링 엑서사이즈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수축은 캐프 머설 펌프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정맥 환류 비너스 리턴을 증가시켜 하지 정맥 우려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행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과 관련된 나이트릭 아크사이드 시그널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린에델 2017. 단, 이는 맨발 여부와 직접 비교된 충분한 무작위 대조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3SOMATOSENSORY 액터베이션 언드 NEUROPLASTICITY. 발바닥은 고밀도 기계 수용기를 포함합니다. 마이스너 CORPUSCLES, PACINIAN CORPUSCLES, 머컬셀즈. 이들은 체성감각 PGSOMATOSENSORY 코텍스 활성과 관련됩니다. PROPRIOCPTIVE 피드백 증가는 균형 능력 향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라스에델 2008. 맨발 보행은 신발 착용 보행과 비교하여 발 근육 활성 패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오터나믹 너버스 시스템 마절레이션. 콜드 익스포저는 초기 교감 신경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리드미컬 보행과 자연 환경 노출은 부교감 신경 활성 증가와 연관 연구가 보고됩니다.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증가는 자율신경 균형 개선 지표로 사용됩니다. 세이어 앤드 레인 2000. 포러스트 익스포저 연구에서는 교감신경 활동 감소와 코르티솔 감소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파크에델 2010. ONEUROENDOCRINE 팩터즈. 운동은 세로토닌 합성과 관련된 TRYPTOPHAN 머테벌리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연관되며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에 관여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 노출 및 생체 리듬 조절과 관련됩니다. 운동 유도 엔도르핀 증가는 엑서사이즈 마이너스 인두스트 HYPOALGSIA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커 에델 2008. 유코티솔 언드 스트레스 레귤레이션. 코르티솔은 하이포설레믹 퍼투어테리 어드리널 엑서스의 주요 호르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불균형은 면역 기능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의 저강도 보행은 코르티솔 감소 경향과 연관된 연구가 존재합니다. 리에델 2011. 그러나 인과관계 확정은 어렵습니다. 7풋 아치 BIOMECHANICS. 발의 내측 종아치는 충격 흡수와 에너지 저장에 기여합니다. 맨발 보행은 발 인트린식 머설 액터베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배풋 TRA이닝이 발 근력 향상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리지에델 2013. 팔 그라운딩 하이파서서스. EARTHING 또는 그라운딩 이론은 지구 표면 전이와의 접촉이 산화 스트레스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SOKAL and SOKAL 2010. 그러나 연구 규모와 재현성은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확립된 임상치료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 PHYTONCIDES 언드 이뮨 마커즈. SHINRIN-YOKU 연구에서는 자연 노출이 NK셀 액티버티 증가와 연관될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리에델 2008. 그러나 장기 임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스켈러털 애덕테이션. WOLFFS로에 따르면 기계적 부하는 골 재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 체중 부하 운동은 골밀도 유지와 연관됩니다. 불규칙 지면은 소근육 협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즈. 현재까지 겨울철 맨발 보행만을 독립 변수로 분석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는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운동, 자연 노출, 냉자극이 각각 분리되어 연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합 효과에 대한 확정적 결론은 제한적입니다. 컨클루전. 윈터 베풋 워킹 레프리젠츠. 어 멀티마이너스 시스템 피지올라지컬 스티뮬러스. THERMOREGULATION. 서큐얼러토리 애덕테이션. 누럴 액터베이션. 오토나믹 마절레이션. NEUROENDOCRINE 리스판스. 이러한 복합적 기전이 건강 증진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 생활 습관 전략이며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PAUSE 3S. 과학적 접근과 안전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 겨울철 맨발 걷기 인체 생리학 통합 다큐멘터리 1 아워 풀 내레이션 스크립트. 채널 맨발의 청춘 유인함. 겨울입니다. 차가운 대지 위에 조용히 발을 올립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생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건강정보 다큐멘터리입니다. 특정 질환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겨울철 맨발 걷기가 인체에 미치는 복합적 생리 반응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체온 조절과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 차가운 지면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피부의 냉수용 기콜드 THERMORECPTORS가 활성화됩니다. 이 신호는 척수를 거쳐 시상하부로 전달됩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항상성 조절의 중심입니다. 냉자극은 말초 혈관 수축을 유도합니다. 이를 퍼리퍼럴 VASOCONSTRICTION이라 합니다.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 방어 반응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분적 혈관 확장이 반복됩니다. 이는 콜드 마이너스 인두스트 VASODILATION 반응으로 혈관 탄력성과 관련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이 혈액순환과 정맥 환류, 보행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맥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를 캐프 머설 펌프 메커니즘이라 합니다.
정맥 환류가 촉진되면 하지 우열 감소와 순환 효율 개선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혈관은 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탄력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자극은 내피 기능 유지와 연관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삼신경계 자극과 뇌 활성. 발바닥에는 마이스너 CORPUSCLES, PACINIAN CORPUSCLES, 머컬셀즈 등 다양한 감각 수용기가 존재합니다. 차가운 압력 자극은 체성 감각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각성도 상승, 집중력 향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냉 노출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4. 자율신경계 균형. 초기 냉자극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나 리드미컬한 보행과 안정된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증가는 자율신경 균형과 관련 지표로 활용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과도함은 피해야 합니다. 5.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운동은 세로토닌 합성과 연관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에 관여합니다. 야간에는 멜라토닌 분비로 이어져 수면 리듬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유발 엔도르핀은 통증 인지 감소와 연관됩니다. 이는 가능성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6. 코르티솔과 스트레스 조절. 코르티솔은 HPA 엑서스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과 대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노출과 저강도 리듬 운동은 코르티솔 감소 경향과 연관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 발아치와 생체역학. 발에는 3개의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횡아치. 맨발 보행은 이 구조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고유 수용 감각 PROPRIOC PTIO에는 균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불규칙 지면은 소근육 협응을 활성화합니다. 팔접지 이론 EARTHING 하이파서서스. 일부 연구는 지구 표면과의 직접 접촉이 산화 스트레스 지표 변화와 연관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연구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확립된 의학 치료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 피톤치드와 면역 반응. 숲 환경 노출은 NK 세포 활성 증가와 연관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면역 반응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임상 효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골밀도와 근육 활성. WOLFFS로에 따르면 기계적 부하는 골 재형성과 관련됩니다. 체중 부하 보행은 골밀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 지면은 발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안전 지침. 처음에는 30초에서 2분 이내로 시작하십시오. 감각 소실, 피부색 변화,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 동맥 질환,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후 시행하십시오. 종합 결론. 겨울철 맨발 걷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체온 조절, 혈관 반응, 신경 자극, 자율신경 조절, 신경 전달 물질 변화, 생체역학적 자극까지 다층적 생리 반응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 건강 활동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이해, 안전한 실천, 균형 잡힌 접근. 그것이 핵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맨발의 청춘 유인함과 함께 과학적으로 건강한 길을 걸어봅시다. END